자, 그러면 이제 명제교우반 일리아드의 8권의 184행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로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이제 전쟁이 이제 되는데, 지금 이제 티데우스의 디오메데스의 대사가 나오고 헥토르 쪽이 지금 유리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자신들의 말을 소리쳐 불렀다. 말들이 크산토스와 포다르고스의 말들의 이름이죠. 그죠? 헥토르가 갖고 있는 말인데, 자, 이제 두 말의 이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아이톤과 고귀한 람포스죠. 해가지고는 이제 말이 몇 마리예요? 네 마리니까 왜 네 마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각주에 나오는데, 이 각주사를 보면은 전차가 두 사람이 끄는, 아니 말이 두 필이 끄는 게 있고 네 필이 끄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네 필은 잘 본 적이 없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말을 네 마리를 뭉쳐갖고 이제 전차 하나를 만드는 그런 게 있었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야말로 너희를 먹인 값을 하라. 이때까지 너희들 얼마나 잘 먹여줬느냐. 이제는 밥값을 해라, 이런 얘기죠. 고매한 에티온의 딸 안드로마케, 즉 헥토르의 부인이죠. 그죠? 가 얼마나 너희한테 먹이를 잘 주더냐 이 말입니다. 그녀는 맨 먼저 너희들 앞에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밀을 갖다 주었고, 또 마음이 내키면 마시라고 포도주도 섞어 주었지. 말한테 포도주 준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네요. 자,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것도 그녀의 건장한 남편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나보다도 먼저 말이다. 그러니 자, 너희들은 저들을 서둘러 추격하라. 안쪽에 버팀대들과 그 자체가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늘에까지 소문이 자자한 네스토로의 방패를 빼앗고, 이제 적군이 중에 이제 나이 많은 네스토로가 나오고, 또 말을 길들이는 디오메데스 어깨에서 헤파이스토스가 공들여 만든 정교한 가슴바지를 벗길 수 있도록 말이다. 지금 목표적이 있는데 네스토로하고 헥토르를 디오메데스를 꺾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목적 의식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뺏을 수 있다면 오늘 밤 아카이오이족의 날린 함선들을 오르리라 기대도 좋으리라. 즉 어디까지 쳐들어가냐면 이들이 후퇴에 있는 몰고 왔던 이 배 위에 올라가서까지도 전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사기가 넘쳐흐르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뽐내며 말하자 헤라는 화가 나서, 헤라는 누구 편이냐면 이제 연합군들의 편인데, 옥자 위에서 몸을 떨며 높은 올림포스를 흔들었다. 굉장히 이제 분위기를 갖다 격앙스럽게 만드는 그런 때문. 옥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이 앉아 있는 자리를 보좌, 옥자라 그러죠, 그죠? 보물스러운 자리, 아니면 구슬처럼 빛나는 자리를 옥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몸을 떨면서, 왜냐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성질내면서 올림포스라고 하는 산을 흔들었다니까. 이게 뭡니까? 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로 치면 좀 약간 드라마틱한, 좀 황당한 건데, 그래서 보통은 지배자가 앉는 자리를 이 트론이라고 얘기해요. 쓰는 관을 갖다가 왕관이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가 보호자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왕관이라고 해요. 크라운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 옥좌라고 얘기하는데, 신이 앉는 자리도요. 트론, 그리고 크라운, 이제 보호자와 왕관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보호자와 왕관. 자, 그리고 그녀는 위대한 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그죠? 포세이돈이라는. 예전 영화 중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그죠? 바다에 관련된. 오 대지를 흔들며 세력이 광대하니여, 이제 그대조차도 죽어가는 다나오스 백성들, 즉 쳐들어왔던 원정군인 이 다나오스 백성들을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 그들은 그대를 위하여서 우한 선물들을 헬리케와 아이가이로 많이도 가져갔지요. 이건 지명입니다. 어디 장소를 얘기하는데, 그러니 그대도 그들의 승리를 원하도록 하세요.
만약 다나오스 백성들의 후원자들인 우리 모두가 트로야인들을 몰아내고 목소리가 멀리 들리는 제우스를 제지하려고만 한다면 그도 별 수 없이 이데라고 하는 산이죠. 그죠? 산 위에 홀로 앉아 괴로워하게 될 거예요. 대지를 흔드는 통치자가 저 포세이돈이 말입니다. 크게 역정을 내며 그녀에게 말했다. 말을 함부로 하는 헤라여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나는 우리들 다른 신들이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와 싸우기를 원치 않소. 그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함선들에서 방벽에 이르기까지 호라고 하는 참호, 군인들이 이제 몸을 피하기 위해 쏙 들어가는 구덩이를 말하는데 둘러싸인 모든 공간은 그 안에 갇힌 말들, 그러니까 전쟁에 쓰이는 이 말들과 방패를 든 전사들로 가득 찼다. 날랜 아래서 못지않은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가 그들을 가두어버렸다는 거죠. 제우스가 이때 그에게 영광을 내리, 제우스가 이때는 또 헥토르 편을 들었다는 거고요. 그리하여 그는 활활 타오르는 불로 균형 잡힌 함선들을 불사르고 심지어 이제 적들의 몰고 온 배들을 불사르고 있다는 뭐 말았을 것이나 이걸 누가 막느냐 하면은 그 헤라는 누구 편이냐면 원정군의 편이기 때문에 이때 존경스러운 헤라가 아가멤논의 마음속에 몸소 분주히 돌아다니며 즉 마음속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적이 쳐들어오니까 대비하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속히 아카이오이족들을 격려하도록 일깨워 주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가멤논은 자줏빛 큰 외투를 억센 손에 들고 아카이오이족의 막사들과 함선들을 따라 걷다가 오디세우스의 속이 매우 넓은 검은 배 옆에 가서 다가섰다. 자, 오디세우스를 만나러 가는데요. 이 배는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에서는 양끝에 있는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막사, 아킬레우스의 막사에까지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인데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용맹과 완력을 믿고 균형 잡힌 함선들을 양끝으로 끌어올려 놓았던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런 묘사가 있고요. 아가멤논은 다나오스 백성들이 잘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황이 불리하니까 어떻게 용기를 줘야 되니까 병사들에게 뭐라고 이제 그런 어떤 연설을 하는 거가 되겠죠. 부끄럽지도 않소 아르고스인들이여. 같이 왔던 그리스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외모만 멀쩡한 수치스럽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여 어디로 갔소? 우리야말로 가장 용감하다던 그 호언장담은 그죠? 렘노스에서 뿌리 우뚝한 황소고기를 배불리 먹고 포도주가 철철 넘치는 희석용 동이를 비울 때 허풍을 치는 거죠. 그대들이 떠들어대던 그 호언장담 말이요. 지금은 전황이 불리해서 헥토르 공격을 받아서 꼼짝 못하고 지금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대들은 한 사람이 전투에서 100명, 200명의 트로이인들을 당해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제 분위기 좋을 땐 그렇게 장담을 했다는 거죠. 일당백이죠. 일당백. 그죠? 일당백이 보통 이제 북한에서 특수부대를 키울 때 뭐 일당천, 일당백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마어마한 훈련 시킨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특수부대는 이제 한 사람이야 10명 정도는 감당을 할 정도로 전투력을 키운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1당 100 정도, 1당 200 정도를 하려고 옛날에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너희들은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가 돼. 그런데 지금 헥토르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니 그는 머지않아 활활 타오르는 불로 우리 함선을 불사르고 말 것이요. 이렇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제우스여 그대는 일찍이 어떤 막강한 왕의 마음을 이토록 눈물게 하여 그에게서 그 영광을 빼앗으신 적이 또 있었나이까. 내 말씀드리지만 노가 많이 달린 배를 타고 이곳으로 불행한 항해를 하면서 나는 그대의 아름다운 재단을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나이다.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트로야를 함락하겠다는 일념에서 재단마다 황소의 기름 조각과 널쩍 다리뼈들을 태워 올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뭡니까 신에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행을 주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 제우스의 한 가지 소원만은 꼭 이루어 주시어 적어도 우리 자신이나마 살아서 도망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카이오이족이 트로이인들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기도 겸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병사들에 대해서 격려 겸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불쌍히 여겨 이제 제우스를 말하죠. 아버지라는 건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죽지 않을 것임을 약속을 해주고 그는 곧 날짐승 중에서도 날짐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뭐라 그러니까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 있죠, 그죠? 날아다니는 짐승. 이게 이제 하는데 가장 확실한 전조인 독수리. 전쟁하기 전에 항상 독수리를 날려보내죠, 그죠? 전쟁의 시그널입니다. 궁금하면은 전쟁 영화 보면 항상 앞부분 전쟁하기 전에 독수리 날아가는 게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면요. 독수리가 멀리서부터 날아가는 게 오랫동안 보여줍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전쟁. 독수리를 보냈는데 독수리 날랜 암사슴에 새끼 한 마리를 발톱으로 차고 있다가 제우스의 아름다운 재단 옆에 새끼 사슴을 떨어뜨리니 그곳은 모든 전조의 주인인 제우스에게 아카이오이족이 제물을 바치던 곳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새가 제우스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차리고 더욱 맹렬히 트로이인들에게 덤벼들고 전의를 가다듬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우스가 뭔가 분위기를 띄워주니까 용기를 잃어버렸던 그리스 원정대들이 다시금 전투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전이 사기가 중요하죠. 전쟁에서는 뭐 그런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이때 다나우스 백성들의 수가 많기는 해도 그중 어느 누구도 티데우스의 아들보다 먼저 날랜 말들을 몰고 호를 건너 적과 맞서 싸웠다고 자랑할 수는 없었으리라. 지금 이제 아킬레우스가 없으니까 자꾸 초점이 누구에게 막혀지냐면요. 원정군에서는 이 디오메데스에게 많은 그런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킬레우스가 있으면 아킬레우스가 최고 전투력을 지닌 사람인데 얘가 지금 아가멤논하고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안 좋아서 참전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호랑이 없는데 누가 지금 설친다고 해갖고 지금 그 디오메데스가 지금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 실제로 가장 믿을 만한 이제 전투력을 지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먼저 트로이아인들의 무장한 전사인 프라드몬의 아들 아길라옷을 죽였기 때문이죠. 이 디오메데스가 1대1로 죽인 많은 적장이 있죠. 이제는 달아나려고 말을 돌렸지만 그가 들어서는 순간 티디오스의 아들이 두 어깨 사이로 등에 창을 꽂아 가슴으로 밀어냈던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하여 그는 전차에서 나고 동그라졌고 그의 위에서는 무구들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 다음에는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가 달려갔고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다시 그리스 연합군에게 용기를 심어주니까 전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전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 연합군이 유리한 쪽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멤논하고 메넬라우스가 이제 또 나와서 적장들을 갖다가 어떻게 제압하고 그러겠죠, 그죠? 다음에는 열화 같은 투지로 무장한 두 아이아스가 달려갔다. 다음에는 이도메네우스의 전으로 남자를 죽이는 애니알리오스 못지않은 메리오네스가 달려갔고 다음에는 에이아이몬의 빼어난 아들 에우리필로스가 달려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쭉 나온다면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는 이제 하기가 그러고 좀 건너뛰고 그런 다음에 240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면 이때 고귀한 테오크로스가 트로인 중에 누구를 맨 먼저 죽였던가 하면서 뭐 이렇게 또 쭉 얘기 나옵니다. 그래갖고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너무 사세한 얘기라서 좀 건너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00행으로 나가겠습니다. 242의 페이지에 보면 300행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는 똑바로 헥토르를 향해서 또 하나의 화살을 시위에서 날려보내며 마음속으로 그를 마치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그를 마치시는 거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하고 전투할 때까지는 멀쩡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에게 결국은 짐으로서 이제 트로이가 완전히 이제 미들맨이 빠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프리아모스의 당당한 아들이 나무랄 데 없는 고르귀티온이라고 또 아들이 있어요. 가슴을 화살로 맞히니 이자는 뭐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이쉬메에서 출가해온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프리아모스도 뭐가 많아요. 자기 부인이 있고 그런 다음에 후궁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세컨드, 서드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후궁 중에 하나에서 태어난 자식이죠, 그죠? 그것도 다 자식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의 어머니 몸매가 여신과도 같은 아름다운 카스티아 네이라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인데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얘가 그 원래 헥토르한테 던졌는데 얘한테 맞아갖고 얘가 그걸 됩니다. 피해를 당하는데 마치 양귀비가 정원에서 제 열매와 봄비의 무게를 못 이겨 한쪽으로 고개를 숙이듯 꽃처럼 그는 투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 한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양귀비라고 하는 건 여기 사람이 아니고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을 얘기해요. 꽃이 되든지 양귀비라고 하는 여러분 알다시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에 유명한 왕비가 있어요. 양귀비라고. 당나라 때의 현종의 그 첩입니다. 원래는 미천한 신분인데 정치적으로 출세해서 이제 왕의 중전 즉 본부인이 되죠. 이게 마누라 넘버 원이죠. 이게 중전인데 황후가 되는 거죠. 당현종입니다. 당나라의 현종이니까 600년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끝부분에 이 양귀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얼굴이 너무 이쁘다 그러죠. 양귀비 오늘날도 이제 양귀비 하게 되면 동양에서는 미의 대명사라고 그러는데 이 양귀비를 이름을 붙여서 식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양귀비를 안 그러고 뭐라고 했겠죠. 근데 번역하다 보니까 동양에서 이래 생긴 게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이 돼서 번역이 양귀비로 넘어왔겠죠. 그죠? 그래서 양귀비라고 하는 건 당현종의 그 부인이었고 그러나 중국 역사에 많은 정치적인 파문을 불러일으키 좋은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욕심이 많고 그 야사를 보면요. 이 사람이 아주 그 이기적인 사람이에다가 이제 자기 미모에 너무 요즘 치면 성형 중독된 사람처럼 쓸데없이 집착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괴롭혀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면 뭐든지 다 이렇게 사람들 보고 찾아오래요. 못 찾아오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무슨 과일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게 뭐 절벽에 걸려 있으면 목숨 걸고 닦고 오너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괴롭혔다고 하는 그런 당나라 시대의 양귀비. 이 양귀비에 관련돼서는 이제 요즘 보니까 채널 중에 그죠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공중파인지 아니면 그 종편인지 모르는데 천일야사라 해요. 천일야사. 저도 한동안은 되게 재밌어가지고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극인데요. 좀 믿거나 말거나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안 되고 그냥 재미로 보면 되는데 천일야사라해서 궁중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을 끌어모아서 만들었는데 몇 년간 했다 그러더라고요. 천일야사인데 여러분 무슨 나라 뭐 별게 다 나와. 우리나라 것도 나오는데 중국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뭐 양귀비 편이 되게 많습니다. 동양에서는 미모의 대명사가 양귀비고 그 지중해 이집트를 축으로 해가지고 서양에서는 그리스계 혈통이었던 그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 로마의 멸망하기까지는 그 독립을 유지했던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 그리스하고 이집트 지역에서는 미인으로 대상되죠.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이제 속담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 자만 더 높았더라도 이 코가 더 높다, 더 이뻤더라도 지구 역사가 바뀌었다 이러면서 그 정도로 남자를 갖고 놀았다 이러면서 맞죠? 카이사르를 갖고 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토니우스 갖고 놀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로마의 유력자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로마에 가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여자로서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야심을 지녔던 사람이 클레오파트라다. 근데 결국은 안토니우스하고 한 패가 돼 동맹을 맺어서
로마의 전면전을 걸었는데 결국 옥타비아누스에게 져서 둘 다 자살하는 걸로 나오죠. 근데 자살했다 그러는데 미국의 고고학자 한 명이 아니다라고 옥타비아누스 잡아서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망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특히 히틀러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독일에서 일단 알려져 있는 건 자살한 걸로 나오는데요. 정설입니다. 이게 정설인데 다른 설들도 있어요. 이게 안 죽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얘기인데 그 1940 그 몇 년이에요? 5년 4월 29일에서 4월 30일 사이 새벽으로 넘어갈 때 독일이 이제 조만간 몇 시간 안에 망합니다. 소련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연합군이죠, 소련군이. 그래갖고 이제 벙커, 자기가 숨어있는 지하 벙커에 몇백 미터 앞까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잡히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왼쪽에서는 연합군, 영국군, 프랑스군, 미국군이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양사방에서 우겨 싸는 걸 당하는 거죠. 지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인데 그래갖고 뭐 항복해봤자 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망신살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다 해갖고 정설은 자기가 지하 벙커에서 자기하고 같이 동거하고 지냈던 결혼식은 제대로 안 치르고 데리고 살았던 부인이나 마찬가지인 아주 젊은 히틀러는 그 당시 60 가까이 됐습니다. 50대 후반 정도 되고 이 여자는 20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바 브라운과 함께 마지막 베토벤의 그 유명한 교향곡 신들의 황혼이라고 하는 그걸 들으면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서로 쏴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는 이제 자살했다라고 하는데 그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시체가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도 시체가 발견이 안 되고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느냐면 양귀비다 그런 얘기죠. 양귀비가 정원에서 제 열매와 봄비의 무게를 못 이겨 한쪽으로 고개를 숙이듯 그처럼 그는 투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한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테오크로스는 또 하나의 화살을 똑바로 헥토를 향해서 날려보냈는데 맞지를 않죠. 왜냐하면 주인공이 빨리 죽을 리가 없으니까 했는데 이번에도 그를 맞히지는 못했으니 신이 개입하죠. 그죠? 아폴론이 빛나게 아폴론이 신 아닙니까? 그죠? 빛나게 했기 때문에 대신 헥토르의 대담한 마부인 말을 끄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말을 이래 채찍질해서 마을이야 하고 가는 사람이 싸움터로 오다가 맞아갔다. 대신 맞았다면 그래야 그가 전차에서 나동거려지니 잿말들은 깜짝 놀라서 옆으로 뛰었고 그곳에서 그의 목숨과 힘은 풀어졌다. 죽었다 이 말이고 헥토르는 마부 때문에 몹시 속이 상했다. 헥토르는 전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마침 가까이 있던 아우 케브리오네스에게 말고삐를 잡으라고 명령하니 그도 듣고 거역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신은 무시무시한 고함을 지르며 번쩍이는 전차에서 땅 위로 뛰어내리더니 손에 돌을 집어들고 테오크로스를 향해 달려갔고 그의 마음은 그를 마치라고 명령을 했다. 한편 테오크로스는 화살통에서 날카로운 화살 하나를 뽑아서 시에 갖다 얹었다. 그러나 그가 막 시를 당기는 순간 투구를 번쩍이는 헥토르가 그의 어깨 옆 쇄골이 목과 가슴을 가르는 곳을 치니 그것은 치명적인 겁소이다. 테오크로스가 자기를 향해 열심히 겨냥하는 순간 헥토르는 바로 그곳을 덜뚱달뚱한 돌로 쳐서 그의 활시를 끊어버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목이 마비된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하며 손에서 활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아이아스는 아우가 쓰러지는 것을 모른 체 하지 않고 달려나가 앞을 막고 서서 방패로 가려주었다. 그러자 테오크로스의 충실한 두 전우 에키오스의 아들 메케스티우스와 고귀한 알라스토르가 크게 신음하는 그를 떠매고 속이 빈 함선들 쪽으로 옮겼다. 그리하여 올림포스의 주인이 또다시 트로이인들의 용기를 북돋으니 그들은 아카이오이족의 깊은 호까지 곧장 밀어붙이고 이제 다시 이제 트로이 쪽에서 막 밀어붙이는 거죠. 헥토르는 선두대에서 힘을 뽐내며 내달렸다. 그래서 이제 마치 사냥개가
멧돼지나 사자를 쟁걸음으로 뒤쫓아가 뒤에서 옆구리나 엉덩이를 공격하면서도 그것이 되돌아설 것을 항상 경계할 때와 같이 꽃처럼 헥토르는 장발의 아카이오이족을 바짝 뒤쫓으며 맨 뒤에 처진 자를 계속해서 죽였고 그들은 달아나기에 바빴다. 그러나 그들이 달아나 말뚝과 호를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트로이아인들의 손에 쓰러졌을 때에 그들은 함선들 옆에 걸음을 멈추고 버티고 서서 서로 격려했고 모든 신들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마다 큰 소리로 기도했다. 헥토르는 갈기고 온 말들을 이리저리 달리게 했고 그의 두 눈은 고르고나 살인마 아레스의 눈과 흡사했다. 그들을 보자 흰팔의 여신 헤라는 가엾은 생각이 들어 지체 없이 아테나를 향해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따님이여. 알고 보면 자기 딸이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죽어가는 다나오스 백성들을 우리 둘이 염려해 주지 않겠소. 헤라는 지금 원정군 편이기 때문에 이쪽을 배려하는 말을 하죠. 이제 그들은 불행한 운명을 채우고 죽게 될 것이요. 단 한 사람의 공격으로. 누구냐면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죠. 저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는 지금 참을 수 없을 만큼 날뛰며 이미 많은 해악을 끼쳤소. 그러니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답변합니다. 그녀에게 대답했다. 정말이지. 저자가 제 고향 땅에서 아르고스인들 손에 죽어 품과 목숨을 잃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내 아버지께서 이 제우스라는 분이 좋지 않은 의도를 품고 경솔하게 행동하시며 무정하시고 언제나 잘못을 저지르시고 내 계획을 망쳐놓으세요. 그분께서는 자기 아들이 에우리스테우스의 고역 때문에 자세한 내용 고역은 어디서 나오냐 이게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245페이지에 나오는 이 각주 6을 보시면 되고요. 괴로워할 때 얼마나 자주 내가 그를 구해내 주었는지 기억도 못하시나 봐요. 내가 옛날에 자기한테 해준 것도 많은데 왜 지금 나를 안 도와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는 하늘을 향해 널 부르고 그럴 때마다 제우스께서는 나를 하늘에서 내려보내 그를 돕도록 하셨지. 자, 내가 만일 내 영리한 마음속으로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던들 에우리스테우스가 그를 문지기 하데스의 집으로 보내 에레보스에서 가정스러운 하데스의 궤를 데려 이게 이제 1화가 있단 말입니다. 7, 8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가 결코 스틱스 강의 가파른 물줄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께서는 지금 나를 미워하고 테티스의 뜻을 이루어 주셨지요. 테티스가 우리 알다시피 제일 처음에 이거 엘리아드 할 때에 일본에 그 아킬레우스의 부탁을 듣죠.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싸웠단 말입니다. 아가멤논이 자기 권위를 가지고서 그 아킬레우스가 전쟁해갖고 차지한 전리품인 여자가 있는데 이걸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삐졌죠, 그죠? 나는 너를 위해 안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아가멤논이 앞으로 트로이하고 전쟁할 때 잘 안 풀리길 바라면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한다면 당신 제우스한테 얘기해갖고 아가멤논이 트로이하고 전쟁해갖고 어떻대로 안 되도록 해달라고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티스가 그 제우스 찾아가는 데까지가 일본 아닙니까? 일본에 하니까 제우스가 알겠다 그랬는데 그걸 알고 이제 제우스의 부인이었던 헤라는 왜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냐 하니까 이제 또 제우스가 역정을 내면서 난 도와줄 거다 해갖고는 지금까지 안 풀리는 게 뭐냐면 테티스가 이렇게 부탁을 한 게 있다. 왜냐하면 아킬레우스를 굉장히 실망시키고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아가멤논이 그 자기 한 짓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테티스의 뜻을 이루어 주셨지요. 그녀가 그분 무릎에 입 맞추고 손으로 수염을 만지며 도시의 파괴자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높여달라고 간청했다. 테티스가 이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데 그 무릎에 입 맞추는 게 그리스의 어떤 풍습이란 말이에요. 무릎에 입을 딱 예의를 갖추는 손으로 수염을 만진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이 위대한 나이 드신 분 수염을 만지는? 근데 그게 또 존경의 표시로 그리스에서는 통했다고 또 여겨지네요. 그죠? 수염을 만지면서 비비면서 아부를 하면서 어떻게 부탁을 들어주는데 아가멤논이 고생하도록 트로이가 이기도록 해달라고 막 자꾸 그래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빛나는 눈의 귀염둥이라 부르실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자, 그대는
우리 둘을 위해 통발굽의 말들을 준비하세요. 그동안 나는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궁전에 가서 전투를 위해 무구들로 무장하겠어요. 난 다음에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380편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자 이제 헤라도 거역하지 않았다. 그래서 헤라는 달려가서 황금 이마띠를 두른 말들을 준비시켰다. 그런 다음에 한편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딸 아테나는 자신이 손수 공들여 만든 다채롭게 수놓은 부드러운 옷을 아버지의 방바닥에 벗어 던지고는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의 가옷을 떨쳐 입고 눈물을 자아내는 전쟁을 위하여 무구들을 무장했다. 신들이 자꾸 이제 그 전쟁에 개입하는 그런 대목에 대한 묘사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불타는 듯한 수레에 발을 올려놓고 무겁고 크고 튼튼한 창을 드니 강력한 아버지의 딸인 그녀는 바로 이 창으로 자기를 노엽게 하는 영웅들의 대열을 무찌르곤 했다. 말로서 개입하는 게 실제로 막 전쟁에 투입이 되는 그런 모습. 이었고 헤라가 서둘러 말들을 채찍질하자 하늘의 문이 크게 신음하며 저절로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보통 메타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비가 심하게 많이 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성경에도 보면 노아의 홍수인데 노아 때 이제 홍수가 내리는데 너무 많이 열리니까 문이 열리더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식의 큰 홍수랄까 비가 많이 내리는 거는 정말 드물게 경험하긴 하는데 여름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태풍이나 뭐 아니면 장마고야 비가 막 쏟아질 때 보면은 그야말로 내리붓듯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비유법으로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렇게 찔끔찔끔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퍼붓듯이 내리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메타포가 될 것이다. 이 문들은 호라의 여신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거대한 하늘과 올림포스가 이들에게 맡겨져 있어 짙은 구름을 여닫는 일은 이들의 소관이었다. 뭐 하면서 저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지금 이제 그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버리고 그 읽기보다는 이제 정리를 좀 하겠는데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냥 전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동시에 전쟁을 하다가도 스톱이 되다가도 신들이 개입하다가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데 마치 곧 끝날 것 같은데 또 반전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제 진행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게 전쟁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놀라운 대화가 엄청나게 많고요. 신들 개입도 몫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도 치고받고 싸우는 묘사는 별로 없고 전쟁에 나서서 이제 적장들끼리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 속에서 뭘 알 수 있냐 그리스 세계의 문화랄까 그 출신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게끔 호모의 서사시가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읽어 나가는데 독서의 요령이라고 하는 거는 인내를 갖고 한 대여섯 편 정도를 정독을 하다 보면 이게 읽는 게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고 아 이게 흐름이 이래 되는 거구나. 지금 전쟁 상황이구나. 아니면 잠깐 쉬고 있구나. 이걸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꾸려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간파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생소한 수많은 그 고유 명사들 뭐 지명이 있고 인명이 있고 또 뭐 관직명이 있고 신의 이름이 있고 뭐 이런 것들만 조심해서 보면은 그 내용은 뻔할 뻔짜입니다. 뻔할 뻔짜고 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아가멤논 나오고 그 동생 메넬라우스 나오고 그
그러고 난 다음에 헥토는 어느 순간에 죽지만은 계속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는데 지금 저주가 안 풀려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가멤논이 욕심 부린 거에 대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뭐 끝까지 하기 시간 다 가버렸고, 다음 시간에는 남은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9권은 넘어가는데 그런 쪽에 유의를 해가지고는 이 흐름이 지금 앞 이 얘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